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그 4장 조직 상황 그리고 5장 리더십 이후에 자 이제 기업 조직에서 리더에 의해서 그 조직 상황에 맞는 어떤 무언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ISO 9001을 어떻게 다루고 운영할 건지에 관련된 자, 그럼 다시 어떤 방법론적이 필요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다룰 기획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제 우리 기획 이후에 나오는 그 기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원, 어떤 사람, 인원, 다양한 이런 자원들, 자, 이런 형태가 자, 기업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최종 목적인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어떤 지원.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기획 지원이고 다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8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하면은 내용이 딱 그려지진 않는데 자, 이제 요구사항 해설에 들어갈 때 자, 각 목차에 따른 개론적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심사 때도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대략 어떻게 한다라고 라는 대략적인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6장 기획 있고 여기서 키워드 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자, 리스크, 그 다음에 기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6.1.1항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될 수 있음을 보증.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일 경우에 그 제품이 불량 없이 잘 고객에게 전달돼서 최종 만족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의도된 결과죠. 그리고 바람직한 영향의 증진, 그리고 예방의 감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하시면 대략 우리 품질에서는 불량을 지칭하겠죠. 자, 그거를 줄인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는 증진, 잘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한 고려사항들이죠, 이거는. 자, 이런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정하여 한다. 자, 이게 뭐냐면, 기획은, 어떤 제품을 우리 조직이라는 기업이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조직 상황 중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나왔었죠. 자, 근데 이런 이해관계가 좀 넓은 개념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혹여 내부 직원이, 아파서 일을 그날 당일날 제품을 만들어서 출고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와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면, 자, 납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조립해야 되는 순서가 뒤틀려서, 나사가 빠졌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량.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품질 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리스크와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다 파악을 하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6.1.2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거기에 방법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나 앞전에 조직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니즈 파악하고 거의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을 잡기에 좋으신 건 요 비고 부분,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요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2에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의 달성 기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 포인트는 품질 목표 그리고 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할 때 고려 요소. 결론은 여기에서는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에 대한 달성 기획이 포인트이긴 한데, 자,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고객이 요구하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수량, 정해진 가격에 납품을 했을 때, 자, 우리는 고객 만족 실현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고객 만족 실현은 그냥 고객이 좋아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게 첫 거래한 이후에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매달 구매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 지속성이죠. 자, 그럼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돼. 자, 그에 따른 최종 목표. 어쨌든 기업은 수익 추구,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인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물건이라든가 잘 팔려야겠죠. 자, 그것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까지도 기획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고려사항으로는 뭐 품질 방침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 뭐 적용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고, 고객 만족, 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의사소통, 뭐 필요에 따라서 갱신된다.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은 목표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어쨌든 보기 쉽게 목표를 잘 정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급적이면 정량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해야 내가 작년보다 뭐가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가능하고, 측정을 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조직 구성 간의 의사소통도 해야 될 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섹터나 범위가 넓으면 메신저든 화상이든, 자,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하라. 그리고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최적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되는 게 있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모든 목표에 관련된 거는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냥 문서로 만들란 뜻이에요. 출력물이든 아니면 뭐 우리 컴퓨터 파일본이든 또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파일본이든 데이터화 시켜라.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2.2의 품질 목표를 달성 기획할 때 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 자원, 책임자, 시기, 결과 방법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거기에 따른 담당자는 누구고, 시기는 언제고, 완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원은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보통 요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계약서 같은 것들, 그 계약서 상에는 저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변경의 기획은 뭐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 요거 부분이 있는데 뒷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뭐 계획적인 방식 수행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차피 잘 관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요것은 6장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지원. 전반부의 4장, 5장, 6장은 뭐 대표이사 관련된 리더십, 뭐 최고 경영자겠죠. 그리고 뭐 조직에 대한 상황들, 조직 상황을 보고, 그리고 기획, 어떻게 나중에 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서 기획을 한 후에, 자, 이제는 누군가 후, 그리고 보통 육하 원칙에 의해서 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죠? 사람이든 장비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뭐 업무 환경이든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자, 자원, 예전엔 자원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지금 통칭해서 목차 구조상은 지원, 즉 자원을 지원해 주자.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원에서 7.1 자원, 그 다음에 인원, 기반 구조, 그리고 뭐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일반 사항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신 우리 실생활에서 용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조직 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여기 딱 답이 나오죠. 자원을 제공하자.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 내부 자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되겠죠. 그 인력들을 잘 키워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업무 능력도 기르고 뭐 직급도 부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잘 되게끔. 그리고 뭐 내부 직원, 우리가 보통 외주 생산이라고 부르죠. 자, 외주 생산 같은 경우에, 자, 외부 공급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외주 생산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자, 맡기자.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람이 하는 거를 조금 위협하고 있는 게 스마트 공장과 AI와 IoT와 센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근데 결론도 로봇도, 결론은 누군가는 정비를 해줘야겠죠. 결론은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한 인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재도 있고 사람도 있거라 하면 장비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그거를 기반 구조, 우리 기반을 닦다, 집을 짓때 토목공사하고 이런 기반을 닦다 하는 것처럼, 자, 기업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 구조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건물, 장비, 운송 자원, 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다 기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뭐 정보통신 기술도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뭐 그냥 어렵게 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업이 활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다 업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쓸 수 있는 컴퓨터 책상도 지원이죠.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 구조. 그래서 오히려 7장 쪽에 지원 파트 이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1.4의 프로세스 운영 환경. 자, 여기에서는 조직은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 달성에 필요한 환경 결정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 이 뜻은 뭐냐면 방금 앞전에 나왔던 기반 구조든 뭐죠? 기반 구조든 인원이든
또는 뭐 기타 등등등등을 결정하고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파악을 했으면. 자, 거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다시 또 끼들 수가 있어요. 껴든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거기에 보면 뭐 차별, 평온, 비대립, 스트레스 완화. 뭐 이 중에는 눈에 띄시는 단어들도 있을 건데요. 자, 뭐냐면 예, 이걸 사례를 설명드리면 한여름에 올해 더웠죠. 작업자가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름에도 소등을 하래요. 불을 끄란 소리죠. 근데 자, 기업 안에서 찜통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장 에어컨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물리적이죠. 온도, 이런 것들. 자, 사람이 있는 장비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앞전에 있던 계획된 방법을 가지고 조직이 어떤 무언가를 제품을 또는 재화를 만들어서 고객 만족 실현을 하기 위할 때 업무 환경부터 시작해서 불량자재 등 이런 지원 파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가장 대표적인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온도겠죠. 그 다음에 열. 뭐 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인가요? 그 사고 났던 카카오 쪽에 그 화재 사고 또는 그런 유해 비슷한 사고들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축전지 계열 쪽의 과열 쪽에 한 것들이 많은데, 자, 이것도 사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핸드폰 쓰시다 보면, 통화 오래 하시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요. 오래 게임하고 뭐하고 하면. 자, 뭐냐면 전기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열이 높아지면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고, 열이 일단은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작동 온도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전자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면 자, 계속 뜨거워지고 성능은 저하되니 자, 그럼 당연히 그걸 식혀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식히는 방법들이, 즉 열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고안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조기예요. 우리 에어컨이 설치된 방에서 PC를 켜놓고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시원해지겠죠. 자, 근데 이게 그런 PC들이 한 방 안에 한 수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뿜어내는 열들을 자, 다 줄여야겠죠. 그럼 당연히 공조기가 더 필요할 거고요. 자, 이런 물리적인 요인들을 다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해서 조합될 수도 있으니 자, 우리는 파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영을 하라. 자, 그래서 지원 파트 쪽에는 지금 앞전에 다뤘던 요까지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기 쉬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증을 위하여 모니터링 측정이 활용되는 경우 조직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이거랑 비슷한 게 저희 우리 블랙박스,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기업체들 가보시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로 감시하면서 다 측정하거나, 또는 장비 같은 경우에 큰 장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카메라나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또는 사람이 검수하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측정.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해야겠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뭐 숫자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됐든 측정할 수 있는 자원까지, 자 거기에 대한 걸 요 하단에 보시면 증거로서 적절하게 보유하여야 된다. 문서화된 걸로, 사람 말이 아니고 기록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그 다음인 측정 소급성. 소급인데, 소급이란 단어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걸 땡겨오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조직이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 적용을 필수적으로 여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자, 뭐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뭐 국가 표준이나 소급 적용 쭉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측정 장비 상태 교정, 뭘로 보시면 되냐면 게이지, 게이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줄자요.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줄자나 우리 뭐 이제 무게를 지을 수 있는 저울들, 자 이것들은 이제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자가 눈금 간격이, 자 우리 보면은 인치 단위가 있고 센티미터 단위가 있어요. 근데 담당 작업자가 길이를 1cm로 해야 되는데 1인치로 자로 잘못 측정했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오차, 우리 보통 이제 그 기준점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저울에 기준점을 맞춰놔야 되는데 잘못 맞춰놨어요. 그럼 무게가 달라지겠죠. 자, 이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측정, 즉 검사인데, 모니터링 측정 자원이라는 거는 차라리 검사나 어떤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여기서는 소급하라. 근데 이 소급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록 같은 경우에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계약서의 날짜나 뭔가 표기를 하실 때 잘못 표기한 거는, 자 그거를 다시 제출력에서 상호간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할 때 거기에 뭐 일반적으로 긋고 선을 긋거나 또는 해서 도장 날인을 다시 하죠. 왜냐, 서로 상호 합의 간에 요 항목은 수정을 했다라는 걸 항상 확인하게끔. 자, 뭐냐면 소급을 할 때 그에 따른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뭔가 필요한 장비가 됐든 아니면 결과값이 됐든, 자 소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이제 정하는 방식은 뭐 주기라든가 국제 표준을 따라가거나 뭐 교정 상태, 우리가 보통 이게 검교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예. 그리고 뭐 조정 손상 열화로부터 보여야 될 거. 결론은 품질 불량이 났냐 안 났냐, 있냐 없냐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측정 장비,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측정하는 방법이나 장비가 잘못됐으면 불량이 나오면, 자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측정, 즉 모니터링은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측정은 계량 수치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뭐 7.1.6 조직의 지식, 그리고
뭐 역량 적격성, 뭐 7.3 인식, 7.4 의사소통.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대충 내용을 보시면 지식, 말 그대로 조직의 지식, 우리 기업, 앞전에 했던 조직이 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는 뭐 장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장비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사람은 우리 해외 연수도 보내고 국내 연수도 보내고, 자, 업무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서 회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조직은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적합성 나서 고객 만족 실현, 제품 잘 만들자, 이런 개념이죠. 필요한 지식을 정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유지되고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자, 내용을 쭉 이거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결론은 우리 학생으로 치면 열심히 공부하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바뀌는 정보들을, 트렌드를 잘 파악하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역량 및 적격성. 요거는 아마 저희 연구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 학력상, 경력상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격성, 자격이 적합한지, 거기에서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형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우리 사람이 이 업무, 즉 각 업무, 조직도 중에 관리, 영업, 개발, 생산, 뭐 품질, 즉 품질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던지, 아니면 전공이 그런 학과인지, 아니면 업무를 이전에 경험을 해봤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하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고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인식, 조직은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을 인식. 자, 인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품질 방침, 뭐 목표, 그리고 뭐 개선된 성과에 대한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사업계획, 보통 연초에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다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인터뷰하면 그 내용들을 막힘없이 직원들은 얘기해 줘야겠죠. 예전에 심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부적합. 근데 나중에 부적합이나 시정 조치를 배우시게 될 건데, 심사원이 해당 부서,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팀원들한테 질의해요. 올해 2000 뭐 몇 년도 품질 목표나 방침 쪽에 해당하는 뭐는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당연히 물어봤으면 인식 답을 해야겠죠, 심사원한테. 자, 답을 못해요. 자, 그럼 결론은 인식이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안 한 거죠. 자, 요거를 보통 부적합까지는 끊지는 않는데 관찰사항으로 하죠. 내년에는 꼭 전파하세요. 자, 요런 형태, 이게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들, 인식을 뭐 앞전에 있던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보통 최근에는 저희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사람 목소리, 전화, 뭐 메일, 또는 뭐 메신저인 카톡이든 뭐 다양한 업무 플로우 업무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공유 프로그램들. 자,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업이 편한 대로. 그리고 7.5학의 문서화된 정보.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는 작성 및 갱신, 그 다음에 정보의 관리, 그리고 뭐 배포,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까지 지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기록과 문서, 그 중에 자, 문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갱신도 하고 그거를 관리하자. 요거의 대표적인 게 병원에 가시면 차트가 있어요. 우리 감기나 뭐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일부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뭔가 진료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자,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시스템, 뭐 옛날로 치면 종에다가 사람 정보 쓰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식도 있고 그걸 파악하게 되어 있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내용을 어딘가에는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가 더 필요하면 더 받고 갱신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항상 문서로 된 정보로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런 문서들이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데이터 보관. 뭐 저도 이제 뭐 카톡 서비스에 보관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자, 문서화된 정보는 수단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형식이나 매체나 이건 저희가 정하시는 건데, 기업이 우리가 오래 다루고 있는 품질이라든가 모든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나 데이터들을 다 문서화된 정보로, 그 형태는 기업이 알아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실 게 스마트 공장, 팩토리. 자, 거기에 연결되는 게 바로 ERP, SI, MES들, SCM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7.5점, 3.1. 여기가 빠져있네요. 자, 품질 경영 시스템에 요구된 문서화 정보는 보장해야 한다.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 뭐 필요한 장소나 시기에 사용하고 적절함. 그러니까 배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각자에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비밀보호. 뭐냐? 우리 뭐 기밀보호 같은 것들, 뭐 기술들. 뭐 대부분 이거 삼성 같은 경우가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 기술들을 해외 중국 쪽에 팔아 넘길 때, 또는 동종 업종 뭐 이제 이직 금지라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뭐 배포 가독성, 여기에서 뭐 내용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가독성 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기록들 몇 년 동안 창고나 보관함에 있다가 폐기하죠. 자, 그런 것처럼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3년에는 5년 정도는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랑 비슷하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국세청에서도 경정 청구할 때 보통 5년 이내의 세금을 얘기하죠. 거의 통상 보면 뭔가 소급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뭐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런 그 법적 기준들, 아니 법하고 연결된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5년이에요. 당연히 영구 보관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는 한 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운용. 양으로는 앞전에 다뤘던 뭐 4장 조직 상황, 그 다음에 리더십 5장, 그 다음에 6장 기획,
그리고 7장 지원.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4장, 5장, 6장, 7장.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품질 경영 시스템. 자, 고객 만족 실현을 하기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과 어떤 우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운용을 해야겠죠. 자, 이제 직접 돌려봐야죠. 네, 우리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하듯이, 자, 이제 이걸 직접 운용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8장 운용이에요. 추후에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운용이에요. 네. 저희가 알고 계시는 중대재해, 그거랑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에서도 결론은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부가적인 처벌 수단을 중처법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운영에 대해서 그럼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사실 양이 조금 많은 편이라 일단 성과평가 개선을 하고 조금 같이 붙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운영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나머지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